오늘은 한자편 파트 4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기만 한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파트 4에서는 세추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40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29개의 한자를 이미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새롭게 6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6개의 한자가 보이고 있는데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세추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한자들에는 뭔가 또 다른 특징 보이질 않으세요? 정답은 이 첫 번째 한자가 두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글씨체에 따라서 윗부분이 조금 다르게만 보일 뿐이지 사실은 나머지 모든 한자들 속에서도 이 첫 번째 한자가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해 가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세추에 깃우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깃우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은 새의 깃털 모양을 떠올리시면 한자음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본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나도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중에서 모모타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모타로는 복숭아에서 태어난 남자아이인데 개랑 원숭이랑 그리고 꿩이랑 함께 도깨비를 물리치기 위해서 모험을 펼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모모타로와 함께 날개를 펼치고 모험을 펼치는 새는 무슨 새인가요? 정답은 꿩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꿩적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과 음이 각각 존재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쓰이는 일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음독과 훈독은 과감히 잊어버려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자가 꿩을 나타내긴 하지만 사실 일본어 공부의 관점에서는 굳이 꿩이라고 외울 필요성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꿩적이라는 한자는 그냥 심플하게 새를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충분하시고 따라서 이 영상에서도 이 한자는 심플하게 새라고 해설해드리고자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꿩적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꿩적의 손수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리고 이 꿩적은 이미 설명해드렸듯이 그냥 심플하게 새라고 해설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기획사가 가수지망생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노래를 들어보고는 꾀꼬리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을 손수, 가수로 뽑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이 기획사는 꾀꼬리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을 손수, 뭐 하려고 하고 있나요? 정답은 뽑으려고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뽑을탁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敵라고 발음해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抜擢 발탁이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 발탁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예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彼は東京オリンピックで国家代表に抜擢された一流選手だ。
그는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인류 선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을 탁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꿩적의 발족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꿩적은 글씨체에 따라서는 한자의 윗부분이 변형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성공한 게 너무나도 기뻐서 발을 껑충하고 디뎌서 새가 나는 하늘까지 뛰어오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발로 껑충해서 새가 있는 하늘까지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뛰어오르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뛸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踊る、踊る、 음으로는 焼く、焼く、 로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가부터 소개해 볼게요. 活躍、飛躍、跳躍、 활약, 비약, 도약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예문도 소개해 볼게요. 道で初恋の人に会って胸が躍った。 길에서 첫사랑과 만나서 가슴이 뛰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문해가 오도르 라는 표현은 가슴이 뛰다, 두근두근거리다 라는 관용 표현이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뛸 약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꿩적에 이번엔 물수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가정에서 세탁기에 수돗물을 들고 빨래를 하려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브랜드의 세제를 쓰는지 알아보니까 비둘기 마크인 도브를 사용해서 빨랫감을 씻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는 세탁기에 물을 틀고 비둘기 마크인 도브를 사용해서 빨랫감을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씻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씻을탁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たく、たく、 라고 발음해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洗濯、洗濯機、洗濯物、 세탁, 세탁기, 세탁물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今日は久しぶりの洗濯日和だ。 오늘은 오랜만에 빨래하기 좋은 날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씻을탁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다섯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꿩적에 날, 일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푸른 하늘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해가 높이 떠올라서 햇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중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푸른 하늘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고 햇빛이 눈부시게 어떠한가요? 정답은 빛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빛날요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よう、よう、 라고 발음돼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月曜日、日曜日、 월요일, 일요일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この動画は毎週火曜日にアップデートされます。 이 영상은 매주 화요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날요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꽝적에, 이번엔 불화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불사조같이 생긴 새가 한 마리 보이시죠? 그런데 온몸에서 불같이 뜨거운 빛을 뿜어내면서 환하게 빛나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불새의 몸은 불빛을 뿜어내면서 환하게 뭐 하고 있나요? 빛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도 빛날요 라는 한자가 됩니다. 사실 이 한자는 뜻과 음이 존재하긴 하는데 상형 한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쓰이는 인명 한자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 한자는 어디까지나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면 좋겠는데 대신에 바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빛날요와는 구분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4의 7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모모타로와 함께 날개를 펼치고 몸을 펼치는 새가 꿩이라고 했죠. 그래서 꿩적이 되었고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질 않는 한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풀어주서가 꾀꼬리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을 손수, 뽑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뽑을 탁이 되었고 음으로만 택기로 읽는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는 성공한 사람이 발로 껑충하고 새처럼 하늘 위로 뛰어오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띨약이 되었고 뜻으로는 오도르, 음으로는 약구로 각각 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자는 세탁기에 물을 틀고 비둘기 마크인 도브를 써서 세탁물을 씻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씻을탁이 되었고 음으로만 탁구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다섯 번째 한자는 푸른 하늘 위에 새가 날아다니고 햇빛이 눈부시게 빛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빛날요가 되었고 음으로만 요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다섯 번째 한자와 똑같이 빛날요라는 한자가 되었는데 사실 이 한자는 사람의 이름에만 쓰이는 인명 한자에 해당한다고도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それじゃ、またね。